어? 아니? 재밌겠다. 한국 갔어요? 진짜? 선거에 가려주려고 1시간 진짜? 일부에서 하고 일부에는 발동원이 미소년이었는데 선거에는 불러내야 공연은 무슨 공연 하는데? 친구가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노래? 상금 있나요? 없어? 건대도 노래자랑 있어? 노래방은 아, 노래방. 너 축제하면 이렇게 막 대회 같은 거 열지 않나요? 장기자랑 막 이렇게? 아, 난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복면가왕 한다고요? 오, 진짜? 오, 나가? 나가? 안 나가? 재밌겠다. 그 뭐야? 어? 그거야? 슈퍼주니어 노래 불러? 야, 나 아홉이라는 가수 알아요? 알아? 제 친구가 좋아하는데 아, 진짜? 이름 너무 부르게 못한다고 뭐라 그래. 아, 진짜? 아, 그래서 알아? 아홉? 몰라? 아니, 그 뭐야,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 그 뭐야, 게 뉴스 나오는데 데뷔 8일 만에 1위 했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죠. 근데 걔네가 유명한 가수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높이 내는데 잘하나요? 잘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어쨌든 어떻게 8일 만에 1위 할 수 있지? 응? 걔네 보고 있으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들던데. 아, 얘네는 투어스? 투어스 짝퉁이구나. 친구가 이름이 너무 구리다고 초코파이도 아니고 아홉이 보내면서 근데 9명 맞아? 몰라요. 9명인 것 같던데? 9이가.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는 뭐죠? 9이랑 초코파이가 무슨 상관이지? 이 정정자를 뜻정자를 애들이 자꾸 아홉으로 읽어가지고 아. 어? 어쨌든 대단해. 8일 만에 벌써 앨범이 26만 장인가 팔렸다던데. 36만 장인가? 야, 우리 때는 100만 장 막 팔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오디션으로 데뷔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어, 맞아. 거기도 많더만. 중국 사람들은 대량 구매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3명밖에 없던데. 다 다른 나라 사람이네. 어쨌든 약간 투어스 짝퉁 느낌이 들었는데. 투어스 노래 좋던데. 투어스 아나? 어? 얘 몰라? 투어스를 모른다고? 네, 연예인에 관심 없어요. 아, 진짜? 아, 뭐에 관심이 있어? 강아지. 강아지? 집에 개 키운다고 했나? 우리 집에 또 개 키우는데. 마루라고. 이제 5개월 됐어요. 1.3kg? 겁나 빨빨 거리고 돌아다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 고양이 1년 됐어. 이게 나이로 따지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20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5개월 됐는데, 나이로 따지면 5년인가? 5살이 돼. 겁나 싸워, 둘이. 강아지는 고양이가 겁나 싸워.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가 원래 털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털을 밀어버렸거든. 그래서, 진짜 털을 미니까, 털빨이더라고. 털 다 미니까 그냥 앙상해진 거야. 그 둘이 비교하잖아? 얘가 더 큰 거 같아. 얘는 털이 있거든. 아니, 근데 요즘 또 그게 유행이래. 고양이 털 미는 게. 그래서, 와, 우리 와이프랑 3일 동안 밀었어.
고양이가 터미니가 엄청 싫어해가지고 잡고 막, 이거 핥혔잖아, 고양이가. 잡고 있다고. 고양이 종? 고양이가 뭐랑 합친 건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부숏. 부숏이 하나인가? 아니, 모르겠다. 다리 짧은 애랑 뭐랑 합친 거야. 그게 부숏이랑 뭐랑 합쳤다고 했는데, 부숏이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건 하나고. 뭐랑 합쳤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강아지도 뭘 합친 거야. 이렇게 2개 합친 거야. 2개를 합쳤어. 고양이 장모종. 잡모종이냐고? 털이 기냐고? 그렇게 길진 않아. 부숏이랑 뭐랑 합쳤다고. 그 말티푸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는 말티푸야, 강아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 털을 깎아가지고 얘랑 크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막 강아지가 덤벼. 근데 강아지는 남자고 고양이는 여자거든. 근데 강아지가 덤비는데 얘는 끝이 없어. 그냥 저 고양이가 나를 공격하든 말든 그냥 덤비는 거야 그냥. 근데 고양이는 하다 보면 이제 짜증나. 그래서 자꾸 피해, 도망가. 그래서 막 붙으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냥 고양이를 잡고 못 도망가. 둘이 붙여놨거든. 자꾸 고양이가 도망가니까 싸우다 보면은 결판이 안 나잖아. 그래서 한 번 내가 강아지는 안 도망가니까 계속 있거든. 고양이를 잡고 붙여놨어 이렇게. 그랬더니 둘이 권투하는 거야. 근데 이 강아지도 뭔가 느꼈는지 고양이가 안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양펀치라고 날리거든. 맞으면 사실 살살 때려 이렇게. 근데 한 몇 대 맞았는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제 내가 자꾸 잡고 있으니까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나 되게 원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나. 어쨌든 얘는 겁나 도망다녀. 겁나 웃겨. 18년을 살았다고요? 와, 그럼 나이가 엄청 된 건데? 거의 돌아가실 때도 이제 된 거 같네. 16살이었나?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8세. 오? 와. 근데 이름이 앨리스. 앨리스? 이상한 나라에 사는구나. 어쨌든. 고양이.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맨날 보면. 겁나. 강아지가 고양이를 누른다니까, 이렇게 눌러. 그래서 점점 고양이가 스킬이 생겨. 처음에는 양펀치만 이렇게 날리다가 자꾸 고양이 걔가 누르거든? 그러니까 애가 한 바퀴 구른다? 이렇게 구르면서 뒷발로 올려차기를 해, 뒷발로. 고양이가 점점 뭔가 스킬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막 겁나 날렵해졌어. 막 털을 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뛰어다니 이렇게 막. 근데 강아지한테 안 돼. 강아지가 좀만 더 크면 이길 것 같던데. 가봅니다. 4분점. 우리 강의실만 에어컨이 더운 게 아니었어. 다른 데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정도면 점점 쉬워지는 것 같은데, 그치? 땡바로 안 돼 있어서 힘드네. 냉방으로 바꿨어. 그럼 뭐였어? 난방이었어? 인공지능이었다고? 그랬구나. 어쩐지 지금 찬바람이 나오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가봅니다. 선분의 4분점. 이거 뭐, 쉬우니까. 요거만 주의하면 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이렇게 읽죠?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 야, 이게 외분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요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선분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는 얘기야. A에서 P, P에서 B 가는 길이의 B가 M 대 N. 그래서 M 대 N. 이게 혹시라도, 물론 그런 실수하지 않겠지만, PA의 M 대 N 내분점은 다른 말이죠? 이거는 B에서 P 갔다가 P에서 A로 가는 게 M 대 N이라는 얘기니까. 요거만 주의하면 돼. 나중에 이걸 찾는 문제도 있으니까 B에서 M 대 N인 거니까 저 상황이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식은 너무 쉽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지. 여기를 x1, 여기를 x, 여기를 x2라고 하면 m 플러스 n 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보통 m자리가 뭘 곱하냐면 대각선에 있는 점의 좌표를 곱하게 돼 있죠? 대각선에 있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여기는 B점의 좌표를 곱하고 A점의 좌표를 곱하면 되지. 옛날에는 외분점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외분점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계산 실수했으니까 얼마나 착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났어. 내분점 안 배우잖아? 그럼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대학교 가면 외분점 나올 텐데, 책에? 외분점. 그럼 어떻게? 교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교수님, 외분점이 뭔가요? 그럼 이제 대학교 미쳐버린다. 교수님이 외분점을 설명해 좀 있어야 돼. 반드시 돌아옵니다. 외분점이야? 진짜요? 없어졌어. 그래서 평면 좌표 파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슬림해졌잖아. 끝이야.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이면은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X좌표 한 번 따로, Y좌표 한 번 따로 해서 내분점 구하면 되죠, 이렇게. A점이 X1, Y1, B점이 X2, Y2.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서 곱하는 거니까. 맞지? 요거만 주의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하겠지만 이 공식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 공식은 공식을 쓸 건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저는 다 그냥 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니까 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 넘겨서 예제 1번에 2번 문제를 풀어볼게. 봐봐. A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B 좌표가 4, 마이너스 3일 때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거는 3대2 내분점이고 그 다음은 1대2 내분점을 구하래요. 자, 공식을 쓸 거면 그냥 써도 돼, 얘들아. 뭐, 그건 네 자유야. 근데 난 이렇게 풀게. 3대2 내분점인데 봤더니 A에서 B로 가려면 X좌표만 따지면 더하기 5칸 가야 되잖아. 그럼 3대2로 노나가지면 몇 칸 몇 칸이야? 더하기 3칸, 더하기 2칸이죠. 더하기 3칸 가면 돼. 그래서 2, 이렇게 비율 관계를 푸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해보면 나중에 알 거야. Y좌표만 따로 얘기한다면 Y좌표는 마이너스 5칸 가는 거야. 그러면 3대2로 노나가지면 마이너스 3칸, 마이너스 2칸이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3칸 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1 되죠. 이거 암산도 됩니다. 그 웬만한 경우엔 다 정수로 떨어져. 가끔 분수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봐봐. 요 1대2 내분점은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5칸 가는 건데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3분의 5칸, 3분의 10칸 가져가야 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면 돼. 그럼 3분의 2가 되겠지? Y좌표는 마이너스 5칸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칸 가면 돼.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풀 겁니다. 공식은 적절히 언젠간 쓰겠지. 하지만 그냥 구할 땐 다 이렇게 풀 거야. 그 다음에는 PQ의 중점이니까 PQ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8을 2로 나누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알겠죠? 다시 공식 쓰는 건 쓰면 돼. 여러분 자유인데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도 굳이 공식 쓸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잘 해보세요. 예제 2번은 얘는 공식을 써야 돼.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한 문제야. t 대 1-t 4분점. 그러면 공식 갈게요. 분모는 1 더하기 t 더하기 1-t. 어쨌든 뭐 합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t 곱하기 괄호 1-t 곱하기 괄호 하시고 t 곱하기 괄호 1-t 곱하기 괄호 해주면 되지. 그럼 t 앞에는 누구 점좌표 곱하면 돼? b점좌표 곱하면 되니까 그냥 잘 하시면 돼요. 아, 여기 또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실수 안 할 거잖아, 그치? 여기는 x좌표만 곱하는 거고 y좌표만 곱하는 건데 진짜로 갑자기 여기 6 쓰고 마이너스 3 쓰는 경우 허다하게 생겨요. 이런 거만 실수 안 하면 돼. 여기는 무조건 x좌표만 쓰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y좌표만 쓰는 거고, 맞지? 요거만 실수 안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럼 8t 빼기 2가 되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겠지. 1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둘 다 0보다 클 거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예제 3번. 자, 여기 대충 A점이 0,1에 있고요. 대충 B점이 7,5에 있었대. 근데 문제가 AB의 연장선 위에라고 했으니까 연장선을 그려. 연장선을 그려야 돼. 연장선 위에 있다니까. AB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장선 위에 있어요. C가. 근데 무슨 관계를 만족해? EAB가 BC랑 같대. 그럼 이건 AB 대 BC가 몇 대 몇이야? 1대2죠? 그러니까 BC 길이가 2배 더 긴 거지. 그치? 찍어보자는 거야. 얘랑 2배가 되는 C를 찍어야 돼. 그럼 어디야? 2배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만큼을 2번 더 가면 되지. 여기가 C가 되겠네. 근데 원래는 답이 2개지. 여기 말고 딴 데도 있잖아. 원래는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어. 보통은 2개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C점의 좌표가 양수인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C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쵸? 이거 구할 때도 이렇게 할게. 몇 칸 가야 돼? 플러스 7칸이야. 그럼 여기도 플러스 7, 여기도 플러스 7. 그러니까 도합 14칸을 더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긴 21컴마고. Y좌표도 더하기 5칸이니까 더하기 10칸을 더 가면 돼. 그래서 4칸이구나. 4칸이니까 8칸을 더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1,13인 걸 구할 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공식 안 써도 된다. 야, 만약에 여기 있는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떡할래? 방법은 2개야. 중점이죠?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0.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1. 이걸 풀던가 아니면 거꾸로
더하기 7을 거꾸로 가니까 빼기 7 가야 되지. 마이너스 7. 더하기 4를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요 점수 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어쨌든 둘 중에.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답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봐요. 넘겨보면 이 단골 문제가 있지. 사각형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그려지고 보통 이렇게 된다. 성질.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그래서 뭐가 일치하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지. 이걸로 문제를 풀면 끝이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 대로 풀면 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나오면 아 대각선 중점 일치하는구나. 이걸로 풀어주면 되고. 단 얘들아 여기다 알파벳 붙일 때 보통 어떻게 붙이지? 내 맘대로 막 붙이나요? 그건 아니죠. 일종의 룰이 있지. 어떻게 붙이지? 하나를 만약에 A라고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방향으로 붙이는 거지. 이렇게 맘대로 붙이면 안 돼. 요거만 주의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4가 되고 C는 2,3, D는 A, B. 그럼 이거는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냐? 네,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막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든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안 그려도 된다. 그 다음에는 잘 구해. 중점이 얼마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3이겠네. B는 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런데 이번에 있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지. 예, 그래서 일단 이성질 만족하죠? 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역시 중점일치가 성립합니다. 대각선에 중점이 일치한다는 게 성립을 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를 더 풀어야 돼. 마름모는 뭘 풀어야 되지? 마름모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걸 풀어야 돼.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 요거까지 풀어주면 마름모는 풀립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보통 미지수 두 개를 구하지. 평사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중점일치,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다. 요걸 풀어주면 돼. 사실은 하나 성질이 더 있죠.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냥 2등분하는 게 아니라 무슨 2등분하지? 수직 2등분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직도 있어.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이걸로 풀립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알파벳 A, B, C, D를 잘 붙여서 A점의 좌표는 6,2, B점은 8,2, C점은 마이너스 2,B, D점은 -4,3을 하면 되겠죠. AD의 길이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AB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 AD의 길이가 얼마니? 제곱하면 100 더하기 25네요. AB의 제곱은 4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이니까 구할 수 있지. A 빼기 2의 제곱이 얼마 나오니? 121이네요. 그러니까 A 빼기 2는 11 아니면 마이너스 11 되겠네. 그래서 A가 13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아마 양수를 구하라고 했죠? 0보다 크니까.
13을 선택해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엔 대각선 중점 일치를 풀면 나머지 b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잘 풀어주면 됩니다. 야, 그럼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5. 얘도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되려면 b는 8이어겠죠? 그래서 b는 8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은 단골 손님. 요건 무조건 알아야지. 아마 시험엔 거의 99.9% 나올 거야. 뭐냐면 가계 이등분선. 사실 가계 이등분선 문제가 2개 걸라? 기억나?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지. 얘가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각을 이등분한 선. 그럼 뭐가 존재하지? 비례식. 야, 이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오는 도형이야. 도형의 성질. 꼭 기억해야 돼. 식이 뭐였어? A, B 대 A, C는 뭐 대 뭐? B, D 대 D, C. 요거. 외워야 됩니다. 이 정확히 이건 내각을 이등분한 건데 조금 이제 심화 문제는 외곽을 이등분한 문제도 나와요. 외곽을 이등분한 거. 기억나요, 이거? 이렇게. 요것도 가끔 나와. 한 100문제 풀면 99개, 1개? 몰라도 되고, 나오면 좀 그렇잖아. 이게 외곽이거든? 공식은 똑같아. 모양이 이렇게 가죠? A, B 대 A, C는 B, D 대 D, C. 이렇게.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슬리퍼 공식. 슬리퍼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아니야? 요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건 입술 공식. 입술처럼 생겼잖아, 그치? 얼마나 유치해. 중학교 애들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와, 우리 아들 6살이거든? 6살인데 6학년이거든?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삼육증 시험을 보려고. 그래서 엄마가 그걸 결제해줬어. 공부하라고. LEI? 해봤어? LEI? 해봤어? 괜찮아? 거기 과학 선생님 중에 장풍 선생님이라고 있다. 알아? 들어봤어? 아, 진짜? 아니, 근데 몇 개를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봤거든? 근데, 와, 중등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르치시는 그 분들은 텐션이 업돼 있더라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강의를 딱 보니까 다 시작이, 어머, 얘들아. 다 톤이 막, 거기 계셔. 장품, 지금, 엠베스트 1타 아닙니까? 장품, 그분이? 뭐라더라? 풍만이들이라고 부르던데? 아, 풍만이었어? 장풍 안 좋아해. 아, 진짜? 근데 왜 1타야? 아, 진짜? 좀 성적 안 좋은 애들 끌어올리는 과학 흥미 높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약간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다, 뭐 이렇게 들으면. 그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다 텐션들이 높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그 사람 과학 잘하는 것 같던데. 유튜버 중에.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귀신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막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분. 그 에이스 침대 광고에도 나오시잖아. 유튜버. 침대는 과학이다. 그 말. 그거 나오던데? 누구죠? 두 글자인데 그 사람들 이름이? 괴. 아, 그래도. 걔도. 그 사람은 그냥 과학 흥미 높이기 이런 거지, 딱히. 잘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잘 하는데 도움은 안 돼요. 아, 그래요? 성적에 도움 될수 있어. 잡지식 늘리기에. 내가 들었던 과학 선생님 중에 진짜 최고인 분이 하나 있네. 최정원 쌤이랑 김성욱 쌤 말고 딴 분 또 있어. 누구 있냐면 그 과학 나중에 그분 성함이 뭐더라? 광쌤인데?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중학교 선생님, 중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유튜브 광쌤이라고 쳐보세요. 진짜 내가 들었던 과학 수업 중에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거 다 가르치거든. 그 중에 내가 들었던 거 물리를 들었는데 물리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인 병이 있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한대. 쉬운 것도 어렵게 표현한대.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걸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막 써가지고 델타 T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분은 그걸 약간 다 풀어 설명해. 근데 혹시 나중에 물리해야 되잖아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 광쌤. 이름 성함을 내가 알았었는데 책도 쓰시고 원래 EBS에 계셨던 분이야. EBS 아이는 공짜잖아요. 거기도 내가 또 존경하는 또 여자 물리 선생님이 있거든. 여자분인데 물리를 가르쳐. 근데 이번에 쫄로 가셨던데. 밀크티. 어쨌든 이건 외곽인데 혹시 뭐 기억 속에 넣어놨다가 혹시라도 증명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평행선을 그으면 증명 끝나. 왜냐면 평행하니까 이거 대 이거는 기억나지? 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럼 끝나. 이게 이등변이거든. 그랬지. 어쨌든 그래서 예제 5번은 여기가 1,5야.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요. 여기가 7, 마이너스 3인데 P점의 좌표 여기가 이제 P라는 거지. 뭐 내분점이라는 거지. 결국 BC의 내분점이다. 그럼 당연히 AB의 길이를 구하고 AC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얼마지? 3, 3은 9, 4, 4, 16이니까 5네. AC는 얼마야? 88에 66에 36에 88에 64니까 10이네, 10. 몇 대 몇이다? 1대 2.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 1대 2라고요? 1대 2. 근데 몇 칸을 가야 돼? X좌표가 플러스 9칸을 가야 되니까 3칸, 6칸 가면 되네. 그래서 P점은 1로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Y좌표는 마이너스 4칸 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칸을 가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외가 이등분선 뭐 기억해 주시면 좋고. 어쨌든 가계 이등분선 비례식이야. 가계 이등분선 비례식.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삼각형에는 중선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 그래서
중점을 연결한 선을 그으면 중선이고 중점을 연결한 선을 그으면 중선인데 중선 두 개만 그어도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G,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또 지나는 중선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성질이 있죠. 몇 대 몇이에요?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눠요? 2대 1. 길게는 2대 1, 짧게는 1대 2로 나누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지, 성질이? 넓이를 몇 등분하죠?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지. 그래서 6등분을 하지. 그래서 크게는 3등분을 하고요. 무게중심이 있으면, 여기 G라는 무게중심이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크게는 3등분, 짧게 쪼개면 6등분 한다. 그치? 넓이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것도 잘 나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중점이야. 이게 중점이야. 니네 그거 알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요 BC의 길이에 뭐가 돼? 절반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라고 하면 여긴 1이겠지. 맞아? 그리고 요 노란색 삼각형과 요 노란색 삼각형은 서로 닮음 맞죠? 몇 대 몇? 1대2 닮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중선이 1대2로 내분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 내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게 나오죠. 이게 중2 때 겁나 했을 걸 아마? 몇 대 몇 대 몇? 3대 1대 2. 그렇지? 3대 1대 2. 그럼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냐? 나와요. 근데 이걸 쓰면 계산이 확 줄어. 근데 이걸 안 쓰면 계산이 길지. 그래서 알아두면 좀 유용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몰라도 돼. 근데 그럼 계산이 얘보단 길어질 거야. 알았죠?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이거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다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구조가 되는 거지? 3으로 나누는 구조가 된다.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맞죠? 요거 공식은 뭐 가볍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제 2번을 봐봐. 요런 문제 풀 때 잘 풀어야 되는 거지. 삼각형이 요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 3, 4루트이에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게중심을 줬네.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선이야? 중선이라는 거야. 중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M의 길이를 구하래. X. 그러면 X를 구하려면 AM의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하면 돼? 3분의 1을 하면 되지. 그럼 AM의 길이를 구해야겠네?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써야 돼? 중선 정리를 써야지. 물론 니네는 잘 풀겠지? 딴 반인데 풀려봤거든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야 된다는 생각을 망각하냐면 중선 정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중선 나오면 중선 정리를 쓴다.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선 정리 25 더하기 9는 2배에 BM 2루트 2죠? 제곱하면 8일 거고 요 길이는 3x가 되겠지. 3x의 제곱 이렇게 됐지? 그러면 x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나와. 각 꼭지점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 근데 얘가 지금 나와 있지만 내부의 점 P예요. 내부의 임의의 점 P. 그리고 몇 개를 더해? AP의 제곱, BP 제곱, CP 제곱. 3개지, 그치? 그러니까 P는 무슨 점일 거다? 무게 중심일 거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점 P는 무게 중심이 된다. 그래서 거기 예제를 보면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가 5,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6,4라고 돼 있어. 그래서 1번에 최소값이 되는 그때 전 P의 좌표를 구해라. 최소값과. 그럼 전 P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빨리 구해버리면 되지. P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진짜로 AP의 제곱, BP의 제곱, 이제 CP의 제곱을 니네가 직접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산수만 하면 됩니다. 빨리 해볼까? 1 더하기 1 뭐야? 36 더하기 9 25 더하기 4 맞니? 2 더하기 45 29가 되니까 31 더하기 45 76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렇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4번 내용도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머릿속에 정리처럼 넣어놔. 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만약에 일정한 비율로 나눈다면 그걸 m 대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번을 m 대 n으로 나눴으면 다음도 m 대 n으로 나눠야 돼. 똑같아야 돼. 또 m 대 n으로 나눠. 그래서 세 점을 만들어서 그걸로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그럼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 왜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보면 돼, 얘들아. 어려운 거 없거든? 이걸 x1, y1, 이걸 x2, y2, 이거를 x3, y3라고 해서 진짜로 P점을 m 대 네 번쯤 구해보고 네 번쯤 구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해봐.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대신에 같은 비율이어야 돼. m 대 n, m 대 n, m 대 n. 거기 있는 예제 문제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지.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PQR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큰 ABC의 무게중심이나 똑같을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3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거 몇 개만 좀 정리해 볼게. 이제 끝났어. 거기 옆에 있는 꺾인 선분의 최단 거리는 나중에 그 배칭 이동을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하면 되고 지금 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이건 한번 해볼게. 이 삼각형에 오심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 중에 첫 번째가 무게중심, 두 번째가 외심, 내심, 수심. 또 하나가 방심인데 얘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요 정도는 알아도 되지. 외심이 뭐로 정의하지? 기억나나요? 삼각형에는 뭐가 있어요? 변이 3개 있지. 그래서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 그럼 만나는 점이 있지.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외심.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으면 당연히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외심. 그래서 요렇게 선분을 긋고 요렇게 선분을 그으면 합동이야. 그래서 길이가 같아. 요렇게 선분을 그어도 합동이야. 길이가 같아. 그래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얘네를 찌 이으면 무슨 원을 그릴 수 있어?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지. 그래서 외심을 다른 말로 외접원의 중심. 아니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외심 찾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두면 돼.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겠죠. 당연히 왜? 외접원의 반지름일 테니까. 이게 외심에 대한 내용이고.
내심은 뭐야? 삼각형에는 각이 3개 있어. 그 각 3개에 무슨 선을 그으면 각의 2등분선을 긋는 거지. 각의 2등분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게 무슨 심? 내심. 그래서 하나를 더 그으면 당연히 지나겠지. 이렇게. 그걸 무슨 심? 내심이라고 부른다. 그럼 내심의 성질은 뭐냐면 이 점에서 변에다가 수선을 내리고 변에다 수선을 내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래서 길이가 똑같아. 이쪽에 내려도 이렇게 둘이 합동이어서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내심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점이 되는 거냐면 접점이 되는 거지. 접점이 3개가 생기는 거지. 그때 그럼 이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접원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내접원의 중심, 내심. 맞아? 수심은 뭐야? 물의 깊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수심은 뭐냐면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3개 있잖아요. 수선을 긋는 거야. 수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생겨. 그걸 수심이라고 불러. 그러면 수선 3개를 그을 수 있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걸 수심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수직이지. 직선이지. 이것도 각의 2등분 선, 직선이지. 수직인 선, 뭐 수직 2등분도 아니지만 수선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평면좌표는 오히려 쉬운 거야. 직선 나오면 다 나오죠. 특히 원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 외심, 내심, 수심 나오기도 해.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수심이란 용어를 모를 수 있으니 문제 낼 때 그제 그렇게 주는 게 있어. 수선의 교점 이렇게. 뭐 알아두면 돼.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알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된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